파트 1이 공개되자마자 노출신 중국풍 의상 역사 왜곡 문제로 우시양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래서 요번 영상은 논란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논란을 제외하고 본 순수 작품으로서 우시양후의 리뷰, 감상평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논란이 된 노출신에 관해서 이야기부터 해보면 저는 노출이란 요소가 작품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되었던 노출신들은 불필요하게 길게 편성된 감이 있어 노출이란 요소를 마케팅에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평의 기사를 접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런 부분들은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공개된 파트 1을 전부 시청하고 나서는 불필요해 보이는 노출신들은 비평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출신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시왕후는 제 개인적인 시점에서 평하자면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는 잠시 후 하게 될 텐데 작품 자체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파트 1 전체를 보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제작진분들도 노출이란 요소가 고중이 중요한 역사극에서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 자명한데 의도적으로 불필요해 보일 수 있는 노출을 마케팅에 활용했을까? 저는 이런 추측과 함께 노출을 제외하고 전체를 보면 파트 1의 완성도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주연 배우분들이나 단역 배우분들의 심경을 예상해보자면 노출이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판단과 결정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노출이란 요소 하나 때문에 작품 전체가 훼손된다면 너무 아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출 논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우시왕후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아 한 부분으로 평가받기보다 극의 전체를 보고 평론이 이루어져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풍 의상 논란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현재 제작진들은 적극적인 해명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역사 왜곡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작품과 배우분들의 노고가 폄하되지 않도록 잘 해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작품에 대한 제 개인적인 리뷰, 감상평을 이야기해보면 우시왕후를 시청한 드라마의 첫 인상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과 픽션을 더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극이 이렇게까지 흥미로울 수 있나? 역사극 하면 일반적으로 어렵고 심오하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시왕후는 정말 픽션 요소를 흥미롭게 대입해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판타지 액션 스릴러 느낌으로 만들어 주어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랄 정도의 신선함을 느끼며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연출에서도 스릴감이 넘쳤지만 스토리에서도 자체적으로 서스펜스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스토리부터 정리해보면 우위는 왕으로 임명된 둘째 왕자와 결혼해 절대 권력을 얻었지만 2세 출산이 되지 않아 왕후의 자리를 차지할 권한이 있는 왕비족의 견제를 받지만 한나라에게 빼앗긴 땅을 무력으로 되찾은 남편 고난무의 절대적인 힘과 위상 때문에 우희는 왕비족에게 직접적인 괴롭힘은 당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고난무가 독살되어 세상을 떠나고 왕비족과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왕족, 그리고 고난무의 강함 때문에 실력 행사를 하지 못한 졸본의 여왕이자 장군에 가까운 전투력을 지닌 연비까지 왕권을 넘보며 앞으로 벌어질 유혈이 낭자할 우희와의 권력 쟁탈전을 파트 1에서 예고했는데요. 여기서 우희가 살아남으려면 남편의 형제들 중 한 명과 취사혼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국정회의가 열리기 전 24시간 안에 다른 왕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리미트 설정을 걸어주어서 스토리 자체가 주는 긴박감이 상당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희가 24시간 안에 다른 왕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준비된 여러가지 장치들이 속도감 있게 풀리며 연출되는데,
우위를 돕는 책사 을파서의 지략이 적당한 액션과 접목되어 상당히 볼만한 장면들과 긴장감을 뽑아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막강한 적들을 상대해야 하는 우위에게 전략가인 을파서와 출중한 무예를 구사하는 장수 무골, 조촐하게 두 사람만을 조력자로 설정해 우위에게 페널티를 준 점도 스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위와 칼부림을 예고한 첫째 왕자 역은 송재림님이 연기하셨는데, 폐의는 우위의 남편인 고난무에게 왕의 자리도 빼앗겼지만 반역을 저질려 난무에게 코가 잘려 난무와 우위에게 분노만 남아있는 인물인데, 파트 1에서는 아직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인지 구체적인 서사가 공개되지 않아서 더욱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성인 액션물이니만큼 우위와 부딪히는 에피소드에서는 굉장히 볼만한 칼부림 액션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우희와 격돌하게 될 적들의 빌드업들도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빌드업이 잘 돼 있는 만큼 현재 페널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위 쪽의 전략가, 책사 을파소를 연기한 김무열님의 활약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할이 책사라 파트 1에서는 몸을 쓰는 씬들은 없었지만 김무열님은 액션 사극에서 칼 한 자루 없이 포커페이스와 최악의 전략 같지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지략으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장의 최전선에서 기괴한 적들과 싸우는 우위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것도 극을 보는 재미일 수 있지만 전장 밖에서 왕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며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전략가다운 지략을 세우며 서포터 역할을 하는 을파서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극을 시청하는 것도 우시왕후 시청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논란이 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작품 전체를 본다면 아무리 픽션을 더했다고는 해도 역사극이라는 게 어렵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팩트인데, 우시왕후는 역사극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픽션 요소들을 잘 활용해 만든 과감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총 정리해 말하자면 제작진의 과감한 시도와 용기, 실험성이 더해진 성인들이 즐기기 좋은 역사 픽션물이라 평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 요소들이 너무 흥미 유발을 위해 판타지적이고 어떤 장면은 선정적이어 보여서 비평과 함께 역사학이 너무 오락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역사 왜곡이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작진들이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해명해서 작품 전체로 평가받고 모든 출연 배우분들이 박수받을 수 있는 커리어를 갖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